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국방 반도체 개발로 세계 최정상급 무기체계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질화관륨 기반 특수반도체를 설계하고 대량 양산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사실 이전에 대한민국은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것이고 에이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자는 수입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부품마저 국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소수 군사 강국만이 지닌 첨단 무기체계, 특히 에이사 레이더와 대공 대함 방어체계의 심장부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의 골자는 완성품 무기보다도 그 무기를 작동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국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닌 중소기업의 노력과 정부 과제가 어우러져 창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기술과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를 모두 달성해 진정한 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은 방대한 수의 TR 모듈을 동시 제어하며 정밀한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R 모듈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주역이 바로 RF 반도체인데요. 그동안 이 반도체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 엄격히 통제해온 군사 전략물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레이더나 미사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어도 소자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업체가 질화관륨 기반 RF 반도체를 독자 설계하고 양산까지 가능해지면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현대의 첨단 방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전력, 고주파 대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가령 탄도미사일이나 초음속 무인기 같은 빠른 표적을 요격하려면 극초단시간 내 목표를 추적 구분할 수 있는 막강한 레이더 출력이 필요한데요. 기존 실리콘 반도체나 갈륨 비소 반도체로는 열에 쉽게 취약해지고 전력 소모도 커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화관륨은 높은 전압과 열부하를 견딜 수 있어 강력한 신호 출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덕분에 원거리 탐지 능력과 고해상도 분해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건 레이더 분야에서 더 이상 외세에 종속될 이유가 없음을 뜻하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화관륨 반도체 개발 과정에 얽힌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 정부 산하연구소와 모중소기업은 이 기술을 극비리에 연구하면서 상당히 독특한 소재 혼합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표준 질화관륨 결정에 소량의 히토류 원소를 추가로 합금해 물성을 강화하는 작업이었는데 공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불량률이 천정부지로 튀어올랐습니다. 시중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창기 불량률이 90%를 넘나들어서 프로젝트가 무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초기에는 불량률이 워낙 높아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위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일, 유럽 측 반도체 업체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은근히 원재료 공급선이나 장비 수출 규제 같은 압박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막혀있던 공급망을 여러 경로로 뚫어내며 원료 공급이 수월해져 독자 반도체 생태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연구진은 다시 제품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 뒤 낮은 온도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가열하는 새로운 공정 기법을 도입했고 이 실험 공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현재 우리가 쓰는 양산 기술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 반도체 기술은 한번 실패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이 이에 과감히 뛰어든 건 K방산의 꾸준한 성장세 덕을 크게 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천공투 미사일의 수출 성공,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등이 속도를 내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갖춰졌고 이를 기회 삼아 중소기업들이 기존 메모리, 비메모리 분야만 파고들던 관성을 깨고 질화관륨 반도체라는 신시장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해외 주요 무기 강국들이 이 한국산 특수반도체를 이미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국산 질화갈륨 소자를 튀르키예가 자국산 무인기와 차세대 전투기의 레이더에 쓰겠다며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 강국인 이스라엘 역시 정밀 타격 무기나 방공 레이더 분야에서 쓰겠다며 교섭을 진행한다는 말이 업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반도체 기술이 매우 뛰어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정세 변화나 내부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단기간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사실 국산 반도체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돈을 번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반도체의 성능이 진짜로 세계적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방산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광경은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장면입니다. 더구나 1960년대부터 군사용 특수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개발을 독점해왔던 미국이나 1970에서 80년대부터 치밀한 기술 축적을 해온 일본을 실질적으로 따라잡는 추세라면 이는 기술 주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성공한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는 에이사 레이더 개발뿐 아니라 향후전자전, 안티드론 시스템, 극초음속 무기 탐지체계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극초음속 요격 분야는 극한 상황에서 레이더가 끊임없이 작동해야 하므로 열 특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나온 질화갈륨 반도체가 강력한 출력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자체 개발 중인 각종 미사일 체계나 새로운 레이더망 구축에도 적극 투입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확장이 군사 민간 구분을 넘나든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방산용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6G 같은 차세대 통신에서도 질화갈륨은 꿈의 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주파 영역에서도 고출력을 낼 수 있고 열에 강해 소자의 수명이 길어지는 덕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데요. 즉 그만큼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 부문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군사기술로 먼저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면 세계 여러 국가들의 민간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세계 각국이 이 분야 기술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터키, 이탈리아 등 여러 곳에서 한국산 반도체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려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가들이 우리에게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술에 대한 견제와 규제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기존 이 분야를 독점한 국가들의 대외적인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협상력과 수출 전략 역시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란 뜻인데요. 국내 방산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얻었고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소부장 분야를 국산화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방공망, 한국형 해상 탐지체계 등 이제 이 모든 장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가 장착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설계만 해놓고 실제 대량 생산을 위해선 대만이나 다른 나라 파운드리에 맡겨야 하던 현실이었는데 이는 기술 유출 우려도 크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된 양산 라인이 구축되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우리 땅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안정적인 무기 공급 체계 그리고 더 나아가 전략물자 통제의 자주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미 벌어진 전투기나 미사일 시장뿐 아니라 향후 초고속 통신이나 우주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무궁무진한데요. 질화갈륨 반도체는 군사 목적으로 특히 각광받지만 동시에 고주파 통신이나 위성통신 등 민간 영역에서도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더 빠른 스펙, 더 먼 거리, 더 안정적인 신호 송수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내에서 만든 이 반도체가 곳곳을 누비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쌓아온 반도체 기술력에 방위산업의 수요가 결합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외세 기술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언제 어떠한 돌발 상황이 닥치더라도 독자적으로 무기 체계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진정한 국방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부심과 미래 비전을 향해 한국의 군사산업 역량이 맹렬히 내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산전장은 단순히 총칼, 대포 경쟁이 아닌 반도체와 레이더의 기술력 싸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우리는 레이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으며 해외의 터키,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도 우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누가 먼저 이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토대로 장비를 고도화하느냐가 곧 미래 전쟁의 판세를 좌우할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0일 네덜란드 A사 영상입니다. A사 레이더는 현대전에 있어 전투기의 눈과 귀이자 두뇌입니다. 이제는 A사 레이더라는 단어는 일반인에도 익숙해졌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사 레이더의 국산화는 상상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만큼 A사 레이더라는 존재가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등 기술의 결정체라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전투기의 눈으로만 불리던 레이더가 A사 레이더의 출현으로 두뇌라고까지 표현될 정도입니다. 레이더의 사전적 의미는 전파를 발사하고 이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면 이를 해석해 물체의 존재와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로 박쥐가 어두운 밤에도 초음파를 이용해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식 레이더 이후 등장한 연합군의 폐사 레이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밀리던 전황을 완전히 뒤집는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항공전에서 폐사 레이더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그러나 폐사 레이더에도 단점은 존재했습니다. 대기 중엔 날아가는 새와 수증기 등 여러 이물질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초창기 레이더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이더가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만 알면 역추적과 재밍이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바로 A사 레이더입니다. A사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는 폐사 레이더와 거의 비슷하지만 TR 모듈, 즉 송수신기 소자의 차이라는 결정적인 구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개의 모듈만 갖고 있던 폐사 레이더와 달리 A사 레이더는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마다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덕에 탐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상, 해상, 공중 등 다각도에서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각국의 최신형 전투기에는 A사 레이더가 거의 예외 없이 장착될 정도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신형 전투기와 각종 무기 체계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한 빠름으로 A사 레이더의 등장 이후 레이더를 눈이 아닌 두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한 종류의 전파만 이용하던 폐사 레이더와 달리 A사 레이더는 수많은 전파를 제각기 다르게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파 재민 공격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은 대한민국 공군력의 도약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 일본은 대한민국에 A사 관련 기술을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에서 운용 중인 F-35 전투기와 함께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35 도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A사 레이더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KF-X 사업을 통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한국에 A사 레이더의 기술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보안 등을 이유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대한민국 방산 산업을 견제하려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정도의 난관은 수없이 많았고 대한민국은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송수신 MMIC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A사 레이더의 순수 국내 제작을 완성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에 착수한 지 4년도 지나지 않아 시제 1호기를 출시했는데요. F-22에 탑재된 AN APG-77,
레이더와 F-35에 탑재된 AN/APG-81 레이더 등이 개발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산 에이사 레이더는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한 모의 상황 연출에서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사일을 모두 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는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이 실전에서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인데요. 에이사 레이더는 미국, 유럽, 중국, 영국 등 선진국 일부만 보유한 첨단 기술로 대한민국은 2016년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구나 최우방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라는 갑질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 시스템 등 국내 연구진이 노력한 결과인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에이사 레이더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무려 89%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알아본 해외에서도 레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의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에이사 레이더 안테나의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 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와도 수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조 원 수준이라는 에이사 레이더 시장은 2032년까지 250억 달러, 한화 약 34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인데요.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 소수 국가가 과점했던 글로벌 항공용 레이더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를 만든 한화 시스템이 처음 수출한 데상 레오나르도는 항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의 방산업체인데요. 그러한 기업에서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안테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남다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 분야 업체가 한국 레이더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떤 나라의 기술력과 비교해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해당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FA-50과 같은 경공격기에는 제대로 장착하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벽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성이었습니다. FA-50의 수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까지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예산 낭비, 자원 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시험 테스트의 의뢰 주체가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해외에서 FA-50과 같은 경공격기용 에이사 레이더의 시장성을 알아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경량화라는 기술적인 문제뿐입니다. 작년 여름 한화 시스템은 FA-50 등에 적용하는 경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최초 공개했는데요. FA-50의 기체는 KF-21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이기에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무게와 크기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시스템은 기존 KF-21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량화와 소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했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탐지 범위를 최대화하는 기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업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6년 2월까지 90회에 걸친 시험 비행을 통해 기능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KF-21 탑재용 에이사 레이더의 모든 기술을 국산화한 이상 크기가 작은 경량형 레이더의 개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한화 시스템 역시 우리에겐 KF-21용 레이더를 만들 당시 축적한 안정되고 검증된 데이터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며 개발 성공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에서 차이가 있을 뿐 두 가지 에이사 레이더 내부에 운용되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동일성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제 에이사 레이더는 항공기를 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 장비의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국산 전투기 KF-21과 FA-50뿐 아니라 향후 M샘과 L샘을 비롯해 해군 초기함에 에이사 레이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은 내년까지 경량형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FA-50의 에이사 레이더 개발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도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PY016K 프로젝트로 명명된 에이사 레이더 국산화 계획은 단순히 한 가지 장비 개발을 넘어 국가 방산 산업의 자립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성공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